자, 이번 미술 시간에는 표현 재료와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를 피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질문에 다양한 표현 효과를 내는 재료와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그 밑에 이채연 학생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채연 학생 작품에 얼굴이란 제목 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단추, 구슬, 지퍼, 캔, 털실, 빗, 칫솔, 펜, 천, 실내화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진행한 겁니다. 자, 이채널 작품의 이 자료는 물감 대신 색지, 노끈, 단추, 구슬, 슬리퍼, 병뚜껑, 지퍼, 구슬, 자, 과자봉지, 머리빗 등 사용을 하였습니다. 재료마다 각각 그 위에 색깔이 있고 독특한 재질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배경, 그리고 머리카락과 얼굴이 대조로 보이며 화면을 강하게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딘 것 같습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자, 머리와 얼굴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머리카락을 빨간색 노끈으로 안경을 구슬로 표현한 것이 독특적이죠.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학생모 표현은 여러 가지 기법 표현 재료와 기법을 탐색하고 그 기법을 이해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표현 의도와 알맞은 표현 재료와 기법을 실험해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 사전트 작가의 흰 배들이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채 물감을 표현한 작품인데, 사전트의 수채화는 대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서정적인 색채, 그리고 빠른 분놀림이 특징적입니다. 풍경화 중에서는 그가 나고 자란 베네치아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배에 반사되는 물결의 반짝임이 경쾌합니다. 거침없는 붓터치와 유려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이거 나오기 전에 한번 여기에 책 한번 볼까요? 41쪽 페이지 보면은 수채 물감은 물의 양으로 명도를 조절하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 1은 수면에 일렁이는 빛과 그림자 투명 수채 기법의 맑고 경쾌한 느낌을 살려 표현하였습니다. 유화물감은 여러 번 겹쳐 칠할 수 있고 두꺼운 질감이나 깊이 있는 색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수채화 물감과 유화 물감의 특징을 모두 갖춘 재료를 선명한 색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붓을 사용하지 않는 채색 재료로 파스텔과 크레용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색 재료의 특징을 탐색하고 의도에 맞게 활용해 봅시다. 자, 수틴 작가의 오세르의 바람을 한번 볼게요. 자, 유화물감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부드러운 터치, 유려한 색채, 바람을 듬뿍 담는 대기, 요동치는 나무들, 하늘, 구름 등을 수틴의 개성적인 면모가 살아 있습니다. 유화로 표현한 이 그림은 물감을 듬뿍 발라서 그린 것으로 화면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자,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수동 작가의 오늘따라 달도 밝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크릴 물감은 물에 개어 간편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덧칠하여 몇 번이고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기에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리움과 설레임을 담은 이 작품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작품의 주제와 알맞게 아크릴 물감의 특성을 살려 그렸으며 선명한 색을 대상을 또렷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좀 많이도 봤을 거예요. 드가 작가의 두 명의 무용수 노랑과 분홍. 이 작품은 드가는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춤을 추는 무예들 뿐만 아니라 연습장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나 지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등 무희들의 다양한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화려한 무대와는 달리 무희들이 쉬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실내 분위기의 광선 효과와 더불어 드가의 예리한 관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스텔은 물감으로 그리는 것처럼
혼색을 할 수 없지만 유화와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레용을 유화 느낌 내기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보면은 모네 작품의 지베르니의 일본식 다리가 있죠. 이 지베르니의 일본식 다리는 1890년대 말 모네는 지베르니에 있는 자신의 집에 연못을 만들었다.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은 크게 꽃밭과 연못으로 나뉩니다. 연못에 수련을 심고 일본풍 다리를 놓아 수상 정원을 완성했습니다. 마을 언덕 정원의 북쪽 끝자락에 화실을 두고 남쪽으로 꽃밭을 격하여 연못을 두었습니다. 모네는 유럽과 일본 정원의 장점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여 정원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자신의 정원에서 모네가 즐겨 그린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일본식 다리입니다. 모네는 마네의 밝은 화풍에 끌려 밝은 야외 강산 묘사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베르니의 일본식 다리는 마네가 죽은 후에 새로운 노선을 걸었던 모네 그림의 정수를 잘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예술이 추상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일본식 다리일까? 모네에게 일본은 특정 국가를 가리키기보다 서구의 전통에서 자유로운 동양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크레용으로 유화를 느낌 내기. 사프의 거친 질감을 이용하여 크레용으로도 유화와 비슷한 느낌을 낼 수가 있다. 유화 기법을 탐구해보고 크레용을 유화의 느낌을 나타내보자. 제작 과정으로는 1번 유화 작품을 선택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2번 주제를 정하고 사프 위에 밝은 색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3번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으로 순으로 칠해 나간다. 4번 전체적인 느낌을 생각하며 완성해본다. 자, 박수영 학생 작품에 산과 밭이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 글귀의 사포 위에 크레용을 넓게 문질러서 발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의 집더미는 선을 긋듯이 그려 질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황유경 학생 작품의 맑은 날의 다리 한번 볼게요. 이 맑은 날의 다리는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에서 반사된 다리가 아름다워서 모네처럼 표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원은 지저분할지 모르지만 밝은 색상으로 처리하여 마치 꿈에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포 위에 그렸더니 유화와 같은 질퍽한 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네가 그린 그림과는 다르게 더 선명하게 표현하였고 크레용으로 그릴 때 우둘투둘한 느낌이 좋았다. 유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자, 신실 학생의 자화상 그림 작품입니다. 렘브라트 그림처럼 배경을 어둡게 처리하고 얼굴에 밝은 부분만 돋보이게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장 볼까요? 42페이지. 우연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연적인 효과를 보면 우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표현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그림을 그릴 때는 의도한 형태를 그리고 채색을 하는 것은 위에도 우연히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작품 1. 젖은 종이를 세워놓고 물감 흘리기를 시도하였고 물감이 흘러내리고 번지면서 나타난 자국 위로 눈을 그려 울고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표현 기법으로는 마블링, 흘리기, 번지기, 뿌리기, 데칼코마니 등이 있습니다. 우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표현 기법을 탐색해보고 주제를 더욱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자, 양희수 학생 작품의 감성적인 소녀의 작품을 보면 종이를 세워놓고 물을 좀 많이 타서 흘리게 하는 기법을 썼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물만큼 매우 감성적인 소녀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눈을 더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면 표현의 재미가 확대가 됩니다. 자, 마블링을 이용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한지민 학생 작품의 이름 봄입니다.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을 이용하였고 요즘에는 시중에 마블링 물감이 판매되고 있어 쉽게 마블링 할 수가 있고 마블링한 것을 오려서 광고나 시화 등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뿌리개 기법에서 폴록입니다. 폴록. 잭슨 폴록입니다. 유명한 작가죠. 이 잭슨 폴록은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한 손에는 물감을 통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나무 막대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거죠. 물감에 물을 묻혀 물감 이제 붓에 물감을 묻혀 뿌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작품입니다. 그는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표출했습니다. 자, 데칼코마니를 활용한 표현한 작품입니다. 김현정 학생 작품의 과일의 단면입니다. 데칼코마니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그려놓은 작품으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데칼코마니는 1936년 초현실주의 화가 도밍게즈가 시도한 것으로 종이 위에 물감을 칠해 이를 둘로 접거나 다른 종이 위에 접착시키면 여러가지 우연적인 효과가 나타나 붓으로 그릴 수 없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기름기 있는 종이 위에 구아시로 그린 다음 다른 종이에 접착시켜 이미지가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물감을 바른 종이를 그대로 접착시키면 좌우가 바뀌게 물감을 바른 종이를 접었다 펼치면 좌우 대칭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밍게즈. 기름기 있는 종이에 구아시로 그린 뒤 다른 종이에 찍어내어 표현한 작품입니다. 도밍게즈의 사자 자전거입니다. 자, 콜라주 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피카소의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보기 전에 재료와 표현 기법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작품 1. 등나무 의자 패턴이 인쇄된 천 조각을 붙이고 그림 테두리에는 밧줄을 둘러 타원형의 캔버스가 테이블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체나 이미지를 붙여 표현하는 기법을 콜라주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붓이나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나 표현 기법에 따라 몽타주, 시프팅, 포르타주, 모자이크, 스크래치 등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재료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탐색해보고 주제를 창의적 표현해 봅시다. 자, 피카소의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보를 한번 볼게요. 분석적 입체주의 전성기에는 표현 양식 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때 입체주의 그림은 오브제에도 가까워졌습니다. 피카소는 콜라주 요소들을 시도하면서 수평적인 타원을 사용하였으며 밧줄로 테를 둘러 작품을 오브제로 만들었습니다. 1913년경 피카소는 콜라주에 몰두하였고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는 더 확실한 혁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합적 입체주의입니다. 종합적 입체주의는 그림 속에 근접한 요소들을 실제로 겹치거나 겹쳐진 듯 착각하게 하지 않고 넓고 평평한 면에 나열하였습니다. 종합적 입체주의에는 피카소의 작품에 과도한 장식성을 부여했습니다. 자, 프로몽타주 기법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하정 학생의 작품입니다. 인쇄물 등의 사진을 오린 후 합성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시프팅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윤호진 학생 작품의 무제입니다. 자, 두 장의 사진을 띠 모양으로 잘라 번갈아 가며 붙였습니다. 하나의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가 중첩되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사진을 가지고 일일이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 하나는 다른 사진, 하나 다른 사진, 다른 사진, 다른 사진, 다른 이렇게 붙여서 나온 시프팅 기법 작품입니다. 자, 한지원 학생의 프로타지 기법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나뭇잎의 세월을 한번 볼까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나뭇잎이나 동전 등과 같이 질감 있는 물체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이나
색연필 등으로 문질러서 무늬를 떠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바로 프로타주라는 기법입니다. 하얀 종이 위로 연필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물체의 형체는 원래의 모습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최현 학생 작품의 꽃병입니다. 꽃병. 이 꽃병은 일정한 크기로 잘라 붙여서 표현했는데 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붙인다는 점에서 콜라주와 구별이 됩니다. 자, 스크래치 기법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윤서영 외 3명의 학생 작품인데 여인이란 주제입니다. 명화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작가 작품의 내용과 터치, 색채 등을 조사하고 다양한 채색 재료와 방법으로 스크래치 표현을 할 수 있다. 명화는 마티스의 푸른 블라우스의 젊은 여인을 선택하였고 투명 필름지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고 긁어서 표현하였습니다. 화면에 여러가지 바탕색을 칠한 위에 다른 색을 칠한 다음 긁어냈을 때 밝고 아름다운 선이 떠오르면서 꿈나라 같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김지현 학생의 호랑이 작품입니다. 신문지를 오래 붙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요거는 다음 페이지 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서 생활 속 표현 재료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활 주변에는 사용하는 것도 미술 작품의 멋진 표현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품 1은 신문지의 흑백의 차이를 활용해 여러 부분을 오려 붙여 호랑이 무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번 빨대, 단추, 천 등의 재료를 비오는 날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생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 중 미술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찾아보고 그 특성을 활용하여 표현 의도가 드러나는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자, 김재현 학생 작품의 호랑이 신문지로 만든 작품이죠. 이거는 신문에 인쇄된 글자와 무늬 등에 나타난 흑색의 밝고 어두움만을 이용하여 호랑이를 밀도 있게 표현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누런빛의 색깔을 부쩍 강조하였고 배경은 대조적으로 짙은 색을 사용하여 대비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다음 빨대, 단추, 천 등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하람 학생 작품은 여러 개의 우산 작품입니다. 색이 있는 빨대와 천 등을 붙여 밀도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물감으로 표현한 것과는 다르게 풍부한 색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천, 리본, 구슬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김예진 학생 작품의 나비입니다. 화면에 나비의 모습을 스케치한 다음 그 위에 여러가지 재료를 붙여서 나타내었습니다. 붓으로 표현한 것과는 다르게 밀도감이 있으며 재질감으로 그림에 재미를 더합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 주변의 것은 모두 표현 재료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 속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 만들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작품 제작 계획을 세우고 작품을 만들어 보자. 1번 제작 과정 1번 표현할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고 어떤 이미지를 표현할지 스케치해 봅니다. 2번 의도에 적합한 재료를 주변에서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 작품을 제작합니다. 3번 친구들과 작품을 감상하면서 선택한 재료와 기법으로 의도를 잘 드러냈는지 평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작품 제작 계획입니다. 주제 설정을 하고 수묵으로 그린 산수화를 보고 느꼈던 평화롭고 차분한 감정을 다른 재료로 표현하고 싶다. 아이디어 탐색. 산수화의 느낌과 가깝게 느껴지도록 색이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재료가 어울릴 것 같다. 재료 선택과 제작 계획. 높은 바위선은 신문지를 말아 나란히 붙여서 고든 절개를 표현하고 배와 물은 실을 가로 방향으로 채워 바람에 흘러가는 느낌을 강조할 것이다. 구름은 흰 소음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내어
표현할 계획이다. 자, 안내림 학생이 산수합니다. 이 산수화는 신문지를 꼬고 실을 붙여 표현하였고 섬을 붙여 구름의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한지를 꼬아서 작품을 만들어도 독특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표현에 효과를 내는 재료와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재료와 기법에 따라 대상에서 받은 느낌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채색 재료에는 수채, 유화, 합, 크레물감 및 파스텔, 크레용 등이 있으며 표현 기법에는 마블링, 번지기, 데칼코마니, 프로타주, 모자이크, 스크래치 등이 있습니다. 채색 재료와 기법의 특성을 실험해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자,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서 찾은 주제에 적합한 재료와 기법을 탐색하는 과정을 기록해 봅시다. 자, 1번 대상 정하기. 대상 정하고서 선정하기. 장미는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가꾸지 않은 야생 장미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2번 작품 제작 계획하기. 장미를 관찰하고 장미를 소재로 한 다양한 기법의 작품들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유화는 다루기가 어려워서 투명 수채 기법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그런 후 3번 주제 구체화하기 및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그것들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다음 작품 제작하기. 작품을 드로잉한 위에 작품을 제작을 해줍니다. 작품을 제작하고 의견을 한번 나눕니다. 5번 친구가 하는 말 더 자유롭고 대담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간단한 재료를 부담없이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의견을 수렴을 하면은 그거에 있어서 보완을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견을 나눕니다. 이제 본인은 장미의 질감을 강조하고 싶어서 꽃을 패턴화하여 표현해봤어. 친구 과감하게 표현해본 것은 좋은데 패턴화하다 보니 장미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처럼 딱딱해 보여.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에서 참고 작품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른스트 작가의 침묵의 눈입니다. 원래 데칼코마니는 기름기 있는 종이 위에 물감을 칠해 이를 둘로 접거나 다른 종이 위에 접착시켜 이미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거울같이 고유하고 투명한 호수에 수면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기암의 산들이 이상한 행성이 풍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기암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생물체 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이가연 학생의 강가의 장미입니다. 2차 보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작품이 계속 와서 이렇게 딱 왔는데 전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콜라주나 스크래치 등 더 다양한 재료 표현기법 표현해보고도 싶다고 합니다. 되돌아보기에서는. 자, 이 뜻은 대각코마는 기법으로 표현하면 자신도 예측 못하는 재미있고 우연한 형상이 나타나며 여러가지 상상하게 됩니다. 튜브 물감으로 그린 것을 다른 종이로 덮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형을 바탕으로 더 그리기도 하고 우연의 효과를 살려 흘리기 등 여러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검붉은 장미의 느낌이 잘 나타난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 수업이 마지막 끝나기 전에 조금 재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얘기할 테니 들어주면 됩니다. 유체 물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유체 물감 특징은 서양화의 대표적인 표현 재료로 안료를 린시드유나 테레빈유 같은 기름을 개어서 사용합니다. 물감을 두껍게 바르거나 긁어내는 등 독특한 질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발색이 선명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으며 변색이나 퇴색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용법으로는 1번 유화물감은 팔레트 위에서 혼합하여 캔버스 위에 붓이나 나이프로 그린다. 2번 짙은색 물감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어두운 색부터 칠하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번 붓은 최소한 5자루 이상을 사용한다. 4번 건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루쯤 지난 다음 고쳐 나간다. 5번 사용한 붓은 휴지로 닦고 석유통에서 씻은 다음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빨아 보관합니다. 그리고 수채물감입니다. 수채물감은 재료와 용구에서 1번 종이, 수채화는 물을 알맞게 흡수하는 종이를 선택하는데 종이는 식물의 섬유질을 불려 평평하게 엉기게 하며 잘 말린 것으로 수채화는 물을 알맞게 흡수하는 종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붓, 납작붓, 둥근 붓이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따라 붓의 크기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붓끝은 부드러우면서 탄력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3번 물통, 물이 깨끗해야 선명한 작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감으로 칠하다가 붓을 씻는 용기로 되도록 큰 것이 좋습니다. 팔레트는 물감을 희석하기 위해서는 넓은 것이 편리합니다. 수채화 기법에서는 색이 맑고 투명하여 밑색이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투명 수채 기법이고, 색이 탁하고 불투명하여 밑색이 보이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은 불투명 수채 기법입니다. 3번 아크릴 물감, 특징은 안료를 합성 소재에 개어 만든 물감으로 건조가 빠르고 접착력이 강하여 천이나 가죽, 시멘트 벽면 등 어떤 표면 위에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조제의 사용에 따라 수채화나 유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에는 붓은 아크릴 붓이 많이 사용되고 수채화용 붓과 유화용 붓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붓이 굳지 않도록 물에 담그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크릴의 팔레트로는 플라스틱이나 유리판을 사용하며 비닐 코팅된 팔레트도 많이 사용합니다. 3번 그림을 그리다가 쉴 때에는 팔레트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비닐을 덮어두어 물감이 건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여러가지 그 다음 파스텔, 크레용, 데칼코마니, 와블링, 드리핑, 물감 반지, 물감 불기, 화비에 콜레, 콜라저, 프로타, 시프팅, 트랭, 스테인글라스, 바티, 모자이크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들 했습니다.